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멈춰서 있는 연금개혁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개혁은 18년째 답보 상태이고 구조개혁은 시도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인기 없는 개혁은 무작정 피하는 현실, 전형적인 정치 실패의 실사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 미래 세대는 연금의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국민연금 없애자고까지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으로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우리는 다음 3가지 목표를 이뤄내야 합니다. 첫째,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둘째,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 셋째, 노인빈곤의 해결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일입니다. 선진국들처럼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기간을 최소 70년 확보해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은 퇴직연금의 활성화로 챙겨가야 답이 나옵니다. 노인빈곤 문제는 저소득층에 더 주는 그러한 방향의 기초연금 구조개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연금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22대 국회 첫날부터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를 근 9달 동안 거부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한마디에 기금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간 특위 구성을 미룬 것도 이재명 대표의 뜻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연코 보험료 인상입니다. 이미 여야 법안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 13% 인상안부터 처리합시다. 상임위든 특위든 당장 내일이라도 통과시키면 될 일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포함하여 나머지 문제들도 연금특위에서 빠른 속도로 처리해가면 됩니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 22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조기용 복지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네, 의원님. 예, 많이 쓰십니다. 장관님, 네. 정책학 교과서를 보면 좋은 정책이나 개혁은 목표 설정부터 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 시점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풀어야 할 개혁의 제1목표, 재정적 지속 가능성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기금이 급속도로 소진되고 2056년이면 전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노동세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월급의 3분의 1을 넘기는 돈을 보험료로 감당해야 합니다. 현재 기성세대의 표가 무서워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방치하는 것이 작금의 정치 현실입니다. 우리처럼 부분 적립 방식을 택한 선진국들을 보면 연기금이 적어도 70년 이상 지속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현재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안심하고 가입하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선배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네. 우리나라 연기금이 선진국들처럼 적어도 70년 유지되게끔 하려면 소득 대체율 40%를 상정할 때
보험료를 몇 %까지 올려야 됩니까? 예, 적립배율 1배 유지가 필요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일시에 18.1%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 안에서는 왜 13% 인상을 제안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를 참고를 했고요. 또 보험료 인상의 국민적 수용 가능성, 그다음에 정치권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입니다. 장관님 답변대로 18% 이상의 보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야당은 거꾸로 가는 연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네. 야당의 소득 대체율 법안들 보셨죠? 예, 봤습니다. 45%, 55% 인상 법안들 재정 안정화 견지에서 볼 때 우리가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효과는 있겠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 효과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개혁이 아니라 개혁에 가까울 겁니다. 야당이 소득 대체율 인상의 근거로 삼는 21대 국회 공론화 조사, 당시 조사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PPT 보시면 당시 질문지를 보면은요, 마치 50% 인상하는 안도 재정 지속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 만드는 데는 전문가들도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두 가지 안이 올라가 있는데 50% 인상안보다는 40% 유지안이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질문지 이렇게 만든 것이 공정한 공론화를 유도할 수 있었을까요? 예, 일부 편향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둘 다 지속 가능하다고 하면 더 받는 거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게 유도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마치 개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현 세대 손해를 덜어서 미래 아이들에게 비폭탄을 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로 보입니다. 장관님, 네. 정부는 연기금 70년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안을 맞추셨는데 어떤 안을 제안하셨죠? 예, 저희가 작년에 제안한 안은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2%로 조정하며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정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야당은 복지부가 애써 내놓은 고육지책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자동 삭감 장치라면서 융단 폭격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소득 대체율 42%한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을 42%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의 여러 조건들을 다 사상한 채 42%라고 정부도 내놨으니 그거보다 2, 3% 더 올리자 이런 주장들입니다. 예, 자동 안정화 장치는 저희가 제시한 그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야당은 연기금 적자에 대해서 국고 투입하면 된다고 참 쉽게 얘기들 합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들으셨죠? 네. 장관님, 예. 국민연금에 무차별적으로 국고 투입하자는 이런 발상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국고 투입을 하자는 것은 당장 현 세대의 그 보험료 부담은 낮출 수가 있지만은 연금 자체가 소득 비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투입은 역전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원리에 맞춰서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조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목격한 야당의 정책들을 보면 국고가 화수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증세를 말하지 않는 국고 투입, 제가 보기에 결국 우리 아이들을 빚지게 만들고 우리는 손해 안 보겠다라는 그런 발상입니다. 장관님, 예. 현재 전액 국고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는 막대한 재원소에 비해서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들이 꽤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급속한 노령화를 고려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정 나이만 되시면 전체적으로 주는 그런 구조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의원님께서 워낙 전문가라서 잘 아시겠지만은 높은 노인 빈곤율, 그다음에 낮은 연금 수급률 등 이런 사항들을 다 포괄해서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후 구조개혁에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해결을 제대로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쪽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네. 장관님, 네.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이 낮은 것은 가입 기간이 짧은 탓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정부 안에 어떤 게 담겨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을 늘리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소득 대체율이 한 1.75%포인트 증가하고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입 기간 3년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이제 의무 가입 연령인데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을 하면은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무 가입 연령 상향 문제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년 연장과도 직결돼 있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이슈입니다. 장관님, 예. 이렇게 복잡한 연금 개혁이 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국회의 경우에 이걸 복지위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다층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또 기초연금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고용부, 기재부, 금융위 등 같은 여러 부처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논의 거버넌스는 일개 상임위보다는 단독 상임위보다는 특위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역시 관계 부처들과 함께 퇴직연금, 기초연금 포함한 전체 소득 보장 구조를 보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당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했던 겁니다. 정부도 정치권 눈치 보지 마시고 제대로 의견 표명 부탁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네. 퇴직연금 규모 네. 얼마나 되나요? 향후 전망도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는 427조, 작년 연말 기준으로 427조입니다. 해마다 한 10% 이상씩 늘어나서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40년경 되면은 국민연금을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앞으로 퇴직연금 수령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퇴직연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소득 대체율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한 10%에서 20% 사이인데, 지금 이게 이제 얼마나 의무화를 빨리 하느냐 따라가지고 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국민연금과 합해서 계산하면 OECD 기준으로 50-60%의 소득 대체율을 가진 멋진 그런 다층연금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 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에 관한 한 퇴직연금 제도화가 제가 보기에는 얽힌 실타래, 연금 개혁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네. 장관님, 우리나라 임금 체불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네, 지금 임금 체불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노동 행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하면 본 의원이 보기에 임금 체불 문제도 해결되는 꼭 먹고 알 먹고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퇴직연금을 의무화해서 도입하면
현재 체불 임금의 4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난번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할 때 사실은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기라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퍼즐인 이 퇴직연금을 제대로 부각 못 시킨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금개혁을 고용노동부 최고 현안으로 좀 여겨주시고요. 네. 국민 홍보 그리고 정치권 설득 제대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전 부처가 이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영세 사업장이나 또 갑자기 긴급한 결혼자금이나 또 주택 마련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이 퇴직연금으로 할 경우에는 대출 좀 저리 장기로 가능하다든지 정부 재정의 배려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연금의 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개원 8개월 만에 연금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집착하는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후보자 4인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여당만의 몫이 아닙니다. 연금개혁을 보면 구조개혁이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지지율만 챙기지 마시고요. 거대 야당의 책임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입니다. 여야 개정안의 공통분모 보험료를 13% 인상하는 모수개혁부터 상임위든 특위든 하루빨리 통과시키십시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연금개혁 당시에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내리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진심 함께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야당에 호소합니다. 2월 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보험료 13% 인상안 그리고 연금특위 구성안을 동시에 통과시킵시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진정한 연금개혁